SY그룹의 초고층 본사 70층. CEO 강지훈의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텅 빈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금융계의 정점에 선 그는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지만 그의 내면은 10년 전 부모님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가면 무도회장이었고 모든 접근은 숨겨진 의도를 가진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도 특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은 절대 믿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 회장 지훈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섰다. 강 회장은 SY그룹의 창립자이자 유일하게 지훈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준비는 되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건설이 곧 무너진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우리와의 합병이고 그 조건은 너와 서진건설 외동딸과의 결혼이다. 이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두 가문의 생존이 걸린 거래다. 개오래라. 지훈은 비웃음을 삼켰다. 제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군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흠잡을 데 없는 외모.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서윤아, 24살, 명문대 미술사학과 졸업. 특이사항 없음. 제가 받은 파일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할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6글자 뒤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위선이 숨어 있는지. 그는 부모님의 죽음 이후 자신에게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겹도록 봐왔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내리쳤다. 내 의심병이 그룹을 망치게 둘 순 없다. 서진건설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그 여파는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번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넌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강 회장의 선언은 최종 통보였다. 지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만약 이 결혼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가면이라도 벗겨내야 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래를 검증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낡은 빌라의 작은 방에서 서윤아는 숨을 죽인 채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그녀의 현실은 파산 직전의 가문을 떠받치는 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 서 회장은 무능했고 계모인 한 여사는 사치와 허영에 빠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탕진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희망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상가. 건물마저 그들의 도박 같은 사업에 저당 잡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과 계모의 끝없는 구박뿐이었다. 서윤아 아직도 그따위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여사가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눈을 부라렸다. 네가 지금 한가하게 붓질이나 할 때야. 내일 모레면 강지훈 CEO를 만날 텐데. 네 그 꼬락서니 좀 봐. 쥐뿔도 없는 주제에 예술가 행세는. 유나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을 가장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인신매매와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여사는 유나의 그림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니 잘 들어. 강지훈 CEO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동아줄이라고. 가서 네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걸로 갈아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 비용은 내 아버지한테 청구하고. 한 여사는 내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며 방을 나갔다. 유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얼굴도 모르는 자신을 사러 오는 냉혹한 채권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충실한 비서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은 지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유일하게 믿는 인물이었다. 김 실장 계획을 변경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서유나라는 여자,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김 실장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서진 건설 사람들이 회장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다. 이건 뭐지? 김 실장이 봉투를 열자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김민준, 26, 지방대 졸업, SY그룹의 말단 자회사인 SYFNC의 평범한 인턴 사원. 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이게 나다. 내일부터. 강지훈 CEO는 급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당분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위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지훈은 단호했다. 서윤아가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는 여자라면 강지훈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완벽한 천사를 연기하겠지. 하지만 김민준이라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 앞에서는 분명 본색을 드러낼 거다. 지훈은 이미 서윤아에 대한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가 계모의 등살에 못 이겨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SYFNK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완벽한 무대였다. 김 실장은 내가 그곳에 김민준으로 자연스럽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그리고 내가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할아버님께도 비밀로 해. 김 실장은 지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윤아 씨가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 만약은 없어, 김 실장. 세상 모든 여자는 똑같으니까. 그는 10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을 탐내며 접근하던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에게 순수함이나 선애는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단어였다. 서윤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있는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녀의 가면을 벗겨낸 뒤 이 역겨운 결혼을 파기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계모의 성화에 못 이겨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값비싼 관리를 받아야 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걸쳐졌지만 유나는 마치 수의를 입은 듯한 기분이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유나는 마네킹처럼 앉아 있었다. 곧이어 서 회장과 한 여사가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한 남자와 함께 들어섰다. 오 강 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강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여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강지훈 CEO님은, 강 회장은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손자 녀석이 급한 해외 일정으로 출국했네. 당분간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 서 회장과 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합병과 결혼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그럴 수가. 강 회장은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말게. 합병과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걸세. 지훈이도 이 결혼에 동의했으니. 그는 동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다만 그 아이가 워낙 일에 미쳐있는 녀석이라 예비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가게 됐군. 유나 양이라 했나. 유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다. 강 회장은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듯 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공허함과 슬픔. 노회한 회장의 눈에는 많은 것이 보였다. 그래, 지훈이가 돌아오면 정식으로 인사시키지. 그전까지는 두 가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주게.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나는 안도해야 할지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사러 올 구매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팔려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SYFRTC가 운영하는 한적한 동네 카페.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 김민준 씨입니다. 다들 잘해주세요. 매니저의 소개에 낡은 면바지와 값싼 티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안경 너머의 눈은 긴장한 듯 보였다. 강지훈 아니 김민준은 완벽하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바쁘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정되었다. 사진 속에서 본 얼굴 서윤아였다. 유나는 새로운 동료의 등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커피 향 속에서 SY그룹의 냉혹한 CEO와 파산 직전 가문의 비운의 상속녀는 가난한 인턴과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가면을 쓴 채 처음 만났다. 지우는 유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친 표정 낡았지만 깨끗한 신발 손님들에게 습관적으로 짓는 예의 바른 미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시작해볼까, 서윤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부러 쟁반을 든 유나와 부딪혔다. 어머, 유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다행히 쟁반을 쏟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먼저 사과했다. 지우는 아니, 민주는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유나는 그저 피곤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그녀는 쟁반을 고쳐들고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예상보다 침착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더 교활한 위장의 시작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유나는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계모 한 여사의 히스테리였다. 강지훈이 출국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한 거라고 이 쓸모없는 것. 온갖 물건이 유나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맞았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 갇힌 조각배와 같았다. 한편 지우는 카페 근처에 얻은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만난 서윤아를 떠올렸다. 연민을 자아내는 눈빛 순진한 표정. 그는 냉소했다. 가면이 꽤 두껍군. 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한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세상의 모든 온기를 불신하게 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인간관계는
오직 이익과 배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서윤아라는 여자는 그에게 있어 가장 거대하고 교활한 위협, 즉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의 전형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김민준에게는 얼마나 차갑고 오만하게 굴지, 그리고 동시에 부유한 강지훈 앞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천사를 연기할지 기대했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을 통해 그녀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고 이 끔찍한 결혼을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나는 그렇게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인턴 생활은 강지훈에게 있어선 역겨운 연극의 연속이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쓰기 위해 일부러 어수룩하고 서툰 모습을 연기했다. 비싼 원두를 쏟거나 주문을 잘못 받으며 매니저에게 가벼운 꾸중을 듣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서윤아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그녀의 본색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서윤아는 그런 김민준에게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손님에게는 친절했지만 동료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 모습이 지훈의 눈에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자기 통제로 비쳤다. 지훈은 집요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유나는 점심시간이면 구석진 자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팔다 남은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값싼 커피 믹스를 타 마시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마치 그런 삶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대단한 연기력이군. 저렇게 처절한 모습을 연출해야 부잣집 남자를 만났을 때 더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 그는 그녀가 곧 자신 김민준의 초라한 행색을 경멸하며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할 돈이 모자라 쩔쩔매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번번이 빗나갔다. 그녀는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혹은 괜찮아요 라고 의례적인 한마디를 건넬 뿐 그가 기대했던 경멸이나 무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종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모피코트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한 여자가 매서운 눈으로 카페 안을 훑었다. 서윤아의 계모 한 여사였다. 그녀는 곧장 카운터 안쪽에서 컵을 닦고 있는 유나를 발견하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서윤아, 내가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 내가 당장 돈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컵을 닦던 행주를 꽉 쥐었다. 어머님, 여긴 일하는 곳이에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뭐 일하는 곳 고작 이런 시궁창에서 알바나 하려고 내가 내년한테 그동안 돈을 쏟아부은 줄 알아. 당장 통장 내놔. 오늘 백화점에서 VIP 행사가 있단 말이야. 한 여사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유나는 고통과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이 모든 수모가 자신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이군. 그는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한 여사에게 커피를 쏟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 그리고 서윤아가 이 난장판 속에서 가난한 동료 김민준을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는지,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모에게 어떻게 비굴하게 구는지 똑똑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한 여사 쪽으로 비틀거렸다. 어이쿠, 쟁반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커피가 한 여사의 값비싼 모피 코트와 명품 가방 위로 쏟아졌다. 깨약! 한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카페를 갈랐다. 이게 미쳤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 줄 알아. 내 놈 평생 월급을 쏟아부어도 못 사. 그녀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 지훈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지훈은 속으로 냉소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자신을 탓하며 계모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을 깨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 돼요, 어머님. 그 순간 서윤아가 한 여사와 김민준 사이를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한 여사의 손바닥은 지훈의 뺨 대신 유나의 가녀린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나가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김민준을 보호하듯 버티고 섰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였다고요. 유나는 처음으로 계모에게 맞서 소리쳤다. 한 여사는 딸의 예기치 못한 반항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이 거지 같은 놈을 감싸는 거야. 나한테 대들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는 이제 타깃을 완전히 윤에게로 돌렸다. 그래, 잘됐어. 이놈이 쏟은 커피값, 내 코트 세탁비, 이 가방값까지 네가 다 물어내. 아니, 너희 둘이 아주 쌍으로 내 인생을 망치려는구나. 한 여사는 유나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제가 다 물어내겠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분은 잘못 없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녀는 계모에게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겁에 질린 척하는 김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애썼다. 지우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유나의 가느다란 떨림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작은 몸짓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다. 한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네가 뭘로 물어내? 네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좋아. 오늘 일은 이걸로 안 끝나. 당장 매니저 불러와. 너희 둘 다 여기서 잘리게 만들고 위자료까지 다 뜯어낼 테니까. 그녀가 악을 쓰는 순간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세요.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유나는 매니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전부 제 불찰입니다. 이 손님, 아니, 이분께는 제가 전부 변상하겠습니다. 제 월급에서 제발 공제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는 김민준이 이 일에 엮여 해고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자신 강지훈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왜 고작 인턴 사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거지? 저 계모에게 밉보여서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그녀의 신분 상승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텐데. 한 여사는 결국 매니저의 만류와 유나의 애원에 못 이겨 두고 보자는 악담을 퍼부으며 카페를 나갔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유나와 지훈을 힐끔거렸다.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정말 괜찮겠어요. 저 손님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코트값이 장난 아닐 텐데.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그제야 김민준의 가면을 다시 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유나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유나 씨가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죄책감을 연기했다. 유나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원망의 빛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지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민준 씨 잘못 아니에요. 원래 저러시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그녀는 방금 자신을 때린 계모의 폭력보다 김민준이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걱정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철저한 계산과 냉소적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윤아의 행동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진실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녀의 눈빛, 그녀의 희생. 그것은 지훈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산되지 않은 선회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 서윤아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가 예상했던 탐욕스러운 꽃뱀이 아니라면 그녀는 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막아서던 유나의 작은 어깨, 그 어깨에 남았을 붉은 손자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서윤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계모 한 여사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방관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아니야, 이건 연기일 뿐이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더 치밀한 연기일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혼란을 다잡았다. 그는 서윤아가 더 교활한 사기꾼일 뿐이라고, 이번 일은 그저 자신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더 강력하고 더 노골적인 시험을. 지난밤 강지훈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윤아의 예기치 못한 행동,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모의 폭력 앞을 막아섰던 그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철저하게 계산된 세상에서 타인을 위한 비계산적인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영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그래, 그 계모라는 여자와의 관계가 파탄 나도 나 강지훈라는 더 큰 동아줄을 잡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가난한 인턴 김민준에게 친절을 베풀어 자신의 순진함을 연기한 거야.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가느다란 떨림은 그 논리를 비웃는 듯 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서윤아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어깨의 통증을 애써 감추는 듯 미세하게 찡그리는 표정을 제외하면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일만 했다. 지훈은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연기를 했다. 유나 씨, 어제는 정말 저 때문에 괜찮으세요? 유나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 씨 잘못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이 무감각한 반응이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연극 따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탐욕을 건드려 보기로. 돈. 그것이야말로 모든 가면을 벗겨낼 가장 확실한 도구였다. 그는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 김 실장을 통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다. 수표가 아닌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두툼한 지갑. 웬만한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지갑은 일부러 낡고 평범한 것으로 골랐다. 누가 봐도 가진 것 없는 인턴 김민준이 분실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액수였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그녀가 만약 이 돈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김민준의 돈이 아니라고 확신할 것이고,
따라서 주인을 찾아줄 도덕적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쉬울 터였다. 그날 저녁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지우는 일부러 유나와 함께 폐기할 쓰레기를 정리하는 뒤편 창고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CCTV 사각지대였다. 그는 유나가 잠시 상자를 정리하는 틈을 타 준비한 지갑을 바닥구석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연출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먼저 창고를 빠져나왔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유나 씨. 그는 근처 모퉁이에 숨어 그녀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빨리 뛰고 있었다. 자, 서윤아, 내 본색을 보여봐. 저 돈을 들고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몇 분 뒤 유나가 피곤한 기색으로 창고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탈의실로 향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못 봤나? 그는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며 창고로 다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유나가 무언가를 손에 쥔 채 다급하게 카페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그가 떨어뜨린 두툼한 지갑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역시 그걸 들고 도망치는군. 그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나는 그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그가 퇴근하며 향했을 버스 정류장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민준 씨, 김민준 씨. 그녀가 숨가쁘게 그의 가짜 이름을 불렀다. 지우는 당황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게끔 했다.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연기하며 돌아섰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갑을 내밀었다. 이거 민준 씨 거죠? 창고에 떨어져 있던데. 지우는 지갑을 받아 들었다. 묵직한 무게. 그는 유나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이거 열어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갑이 너무 두꺼워서 중요한 건가 싶어서 열어볼 생각 못했어요. 빨리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돈다발 앞에서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인을 찾아 달려온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정도 액수면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왜 망설이지도 않았을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럼 내일 봬요. 유나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지우는 텅 빈 거리에 홀로 남아 손에 쥔 지갑을 내려다보았다. 돈으로 인간의 탐욕을 증명하려던 그의 계획은 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녀의 정직함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며칠 동안 지우는 김민준으로서 유나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어떤 시험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그의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이건 더 교묘한 수법일지도 몰라. 나 김민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다음 더 큰 것을 요구하려는 걸 거야.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탐욕이 아니라 그녀의 동정심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며칠간 일부러 끼니를 걸으며 초췌한 모습을 연기했다. 점심시간 유나가 어김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민주는 구석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유나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계속되는 그의 신음소리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먹으려던 샌드위치 절반을 떼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드실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는 식사였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사양하는 척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일단 먹어요. 유나가 샌드위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샌드위치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딱딱하고 맛없는 빵 조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사실 제가 월세가 며칠 밀려서 주인한테 쫓겨날 판이에요.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는 최대한 비참하고 절박하게 말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유나 씨,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좋아요. 당장 끼니라도 해결하게.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그는 일부러 바닥을 보며 수치스러운 듯 어깨를 떨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동정심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한 깊은 공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는 싸구려 파우치와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전 재산 혹은 며칠간의 교통비였을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모두 꺼내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저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밥 굶지 마요. 그거 정말 서러운 거거든요. 그녀는 샌드위치 절반도 마저 그에게 밀어주고는 자신은 빈속으로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지우는 손에 쥐어진 구겨진 돈과 딱딱한 샌드위치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거대한 망치질이 가해진 듯했다. 강지우는 그날 자신이 무슨 정신으로 퇴근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허름한 원룸이 아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그에게 이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돈은 그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수표나 금괴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서유나.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굶주리는 동료라고 믿는 사람에게 내어주었다. 망설임 없이 밥 굶지 마요. 그거 정말 서러운 거거든요. 그녀의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탐욕을 시험한답시고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윤아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경멸해 마지 않던 선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불신과 냉소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윤아의 동정심과 이타심을 확인한 그날 이후 강지훈의 내면은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서윤아를 탐욕스러운 꽃뱀이라는 획일적인 틀에 가두고 경멸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짓밟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특히 그녀의 계모인 한 여사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의 가면을 쓴 채 카페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의 목적은 시험이 아닌 관찰이자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호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서윤아가 카페 아르바이트 외에도 밤늦게까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피로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한편 한 여사는 미칠 지경이었다. 강지훈 CEO는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서 회장의 사업은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다. 이 모든 것이 서윤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카페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던 그 김민준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윤아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하수인을 시켜 두 사람을 감시했고 그들이 카페에서 나눈 작은 친절 샌드위치나 돈을 빌려주는 일을 과장되게 보고받았다. 뭐 감히 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저런 거지 새끼랑 연애질을 해 한 여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이 결혼이 깨지면 자신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윤아를 완전히 짓밟아 강지훈이 돌아왔을 때 하자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윤아의 불륜을 빌미로 강씨 가문에 더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한 여사는 서윤아가 밤에 일하는 또 다른 장소가 SY그룹 소유의 최고급 백화점 청소 용역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백화점의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을 매수했다. 과거 한 여사에게 약점을 잡혔던 남자였다. 서윤아라는 청소부가 있어. 걔 가방에 이걸 몰래 넣어둬.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한 여사가 내민 것은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관리자는 겁에 질렸지만 그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백화점 마감 시간. 서윤아는 고된 청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안팀 직원들과 매수된 관리자가 들이닥쳤다. 서윤아 씨,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 네, 무슨... 윤아가 당황할 틈도 없이 그들은 윤아의 낡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뒤집었다. 이게 뭐야? 관리자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며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거 우리 매장에서 사라진 신상품인데 네가 감히 이걸 훔쳐. 윤아의 눈이 커졌다. 아니에요. 전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관리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보안팀에게 지시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바로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한 여사가 등장했다.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서윤아, 네가 감히 도둑질을 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강씨 가문에 내가 무슨 낯을 들고. 그녀는 연극배우처럼 통곡하며 윤아를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윤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이 더러운 도둑년 내 놈팽이한테도 알려야지. 그녀는 통화 목록에서 김민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이미 퇴근 후였지만 일부러 윤아의 번호를 중요 연락처로 저장해둔 상태였다. 여보세요, 김민준. 너 지금 당장 SY 백화점으로 튀어와. 네가 만나는 년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네 눈으로 직접 봐, 이 도둑년. 일방적인 고함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올 것이 왔군.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고는 가장 허름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향해 택시를 잡아탔다. 백화점 보안실. 윤아는 범죄자처럼 구석에 몰려 떨고 있었다. 한 여사와 관리자는 승리감에 도취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어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강지훈 CEO 꿈도 꾸지 마. 넌 그냥 감방에나 썩어.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윤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겁에 질린 순진한 인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 여사는 그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잘 왔다, 거지 새끼 봐라. 이게 네가 감싸고 돌던 연애 본 모습이야.
도둑년이라고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지랑 도둑년.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공포에 질린 채였다. 아, 아닐 거예요. 유나 씨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가 더듬거리며 유나를 감쌌다. 닥쳐. 관리자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도 공범이지 당장 이놈들도 묶어. 바로 그 순간 보안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SY 백화점의 부사장과 그룹 본사 법무팀, 그리고 보안 총괄팀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도착하기 5분 전 김 실장의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부사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관리자와 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부사장님, 여기 어쩐 일로? 관리자가 아첨하려 했지만 부사장은 그를 밀치고 유나 앞에 섰다. 서유나 씨 맞습니까? 유나는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장 당장 20분 전 탈의실과 복도 CCTV 전 구간 영상을 저 모니터에 재생해. 0.5배속으로. 부사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곧이어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관리자가 한 여색에서 봉투를 받고 주위를 살피며 유나의 가방에 몰래 목걸이를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각도의 CCTV가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보안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관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한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 부사장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SY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감히 조작을 논해. 부사장은 김민준 지훈을 힐끗 보며 그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부와 부사장이 관리자를 향해 턱짓했다. 당신은 즉시 해고다. 그리고 절도 및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겠다. 보안팀이 즉시 관리자를 체포했다. 그리고 당신. 부사장의 시선이 한 여사에게 향했다. SY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고한 직원을 범죄자로 모은 죄.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 당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당신이 서진 건설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한 여사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소란이 끝나고 부사장과 법무팀이 깍듯하게 유나에게 사과하고 퇴장했다. 보안실에는 지훈과 유나 단둘만 남았다. 유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유나 씨.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어떻게 부사장님이, 법무팀이 이렇게 빨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은 김민준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소리 질렀거든요. 여기 도둑 누명 쓴 사람 있다고. 혹시 누가 그걸 듣고 신고해 준 거 아닐까요? 운이 좋았네요, 정말. 그는 순진한 눈으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유나는 그 웃음을 마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 어수룩해 보이는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평범한 인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카페에서의 사건, 그리고 오늘 백화점에서의 기적 같은 반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유나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의심을 눈치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백화점 무고 사건은 강지훈에게 단순한 확인 사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가 서윤아라는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한 여사의 노골적인 악의와 서윤아의 처절한 무력감은 그가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서 더 이상 냉소적인 관찰자로만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 잔인한 연극의 피해자가 서윤아임을 분명히 인지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겁했는지 통감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 여사의 악행이 저 정도로 노골적이라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끔찍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보고 받았나?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부사장님께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서윤아 씨는 무사하십니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무사하다고 하니 전혀 무사하지 않아.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건설 서 회장 일가에 대해 다시 파. 샅샅이 뒤져. 특히 서윤아의 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의 유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내. 서 회장과 계모한 여사의 과거 자금 흐름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습니다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지훈이 돌아보며 낮게 소리쳤다. 한 여사가 저렇게까지 서윤아를 짓밟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단순히 강씨 가문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그들은 서윤아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가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그게 뭔지 알아내. 그의 직감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윤아의 그 체념한 듯한 눈빛 뒤에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대한 공허함이 있었다. 김 실장은 지훈의 서늘한 분노를 감지하고는 즉시 그룹 내 최고의 법무 및 회계 감사팀을 비밀리에 동원했다. SY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을 방불케 했다. 그들이 움직이자 서진건설의 부실한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검은 거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지훈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는 김민준이 아닌 SY그룹의 CEO 강지훈 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윤아의 친어머니 오 여사의 유언장 사본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오 여사는 서진건설의 창업공신 중 한 명이었으며 서 회장과 결혼할 당시 이미 막대한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 특히 서진건설의 지분 3살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주식을 오직 하나뿐인 딸 서윤아에게 상속한다는 공중된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그 유언장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서윤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의 관리는 남편인 서 회장에게 위임한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 회장은 아내가 죽자마자 한 여사와 재혼했고 두 사람은 서윤아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 유언장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들은 서윤아에게는 친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서윤아의 도장을 위조하고 법적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그녀 명의의 주식을 차례차례 담보로 잡거나 헐값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사치와 무리한 사업 확장에 탕진해버렸다. 서윤아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커녕 오히려 계모의 학대 속에서 자신이 집안의 짐덩어리라고 믿으며 자라온 것이었다. 이 개자식들. 강지훈의 입에서 그답지 않은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서윤아를 강지훈과 결혼시키려 했던 이유도 명백해졌다. 주식은 이미 다 팔아치웠고 회사는 빈겁대기만 남아 파산 직전이었다. 그들에게 서윤아는 마지막 남은 상품이자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줄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만약 SY그룹의 며느리가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합병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덮고 재기할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것이다. 지우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아가 왜 그토록 체념에 익숙했는지, 왜 그 작은 친절에도 그토록 흔들렸는지, 왜 돈다발이 든 지갑을 보고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돌려주었는지. 그녀는 돈의 가치나 힘을 알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기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면을 벗기겠다며 행했던 모든 시험들이 이미 벌거벗겨진 채 상처투성이로 서 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린 격이었음을 깨달았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윤아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그 지옥에서 그녀를 구해내고 싶었다. 한편 서윤아는 그날 백화점 사건 이후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룹의 부사장과 법무팀이 고작 말단 인터넷 고함 소리 하나에 그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김민준은 분명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접근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자신을 그 끔찍한 누명에서 구해주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카페 건너편 길가 김민준이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어수룩하고 주눅든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권위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자세는 마치 상급자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유나는 눈을 비볐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남자였다. 바로 그때 번호판 없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 김 실장이었다는 김민준에게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바로 서 회장 일가의 비리 증거 자료였다. 김민준은 서류를 받아들며 몇 마디 차가운 지시를 내렸고 김 실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채올라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유나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되었다. 김민준은 잠시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평소에 어수룩한 표정으로 가면을 고쳐 쓰고 다시 카페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유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창가에서 물러나 몸을 숨겼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본 광경, 최고급 세단, 비서처럼 보이는 정장 남자, 90도 인사, 그리고 명령을 내리던 김민준의 냉정한 옆모습. 그녀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인턴 사원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엄청난 신분을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연극을 벌이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가 동시에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김민준이 최고급 세단의 남자에게 90도로 인사를 받고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을 내리던 모습이
망막에 새겨진 듯 떠나지 않았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알아야 했다. 이대로 모른 척하며 그의 연극에 놀아날 수는 없었다. 두려웠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가 가난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가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유나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김민준을 대했다. 지우는 그녀의 시선에 어린 경계심과 의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가면을 벗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점심시간 유나가 그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일 끝나고 근처 공원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알았어요. 8시에 공원 벤치에서 보죠. 그는 어쩌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사실 내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접근한 SY그룹 CEO 강지훈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서 회장의 집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백화점 사건의 여파와 김 실장이 흘린 정보로 인해 채권자들이 동시에 압류를 시작했다. 한 여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강씨 가문과의 결혼이었지만 그 결혼조차 위태로웠다. 이게 다 서윤아 그년 때문이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 서윤아를 잡아. 어떻게든 이 서류에 도장만 찍게 만들어. 친어미 유산 포기 각서야. 이것만 있으면 우린 재기할 수 있어.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날 밤 8시 공원은 가로등 불빛 아래 한적했다. 유나는 초조하게 벤치에 앉아 손을 비볐다. 김민준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인턴의 옷차림이었지만 어쩐지 그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게 당당해 보였다. 지우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 백화점 사건 이후 그는 서윤아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SY그룹의 최고 정계 보안팀을 그녀의 주위에 24시간 잠복시켜 두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연인 조깅을 하는 남자 모두가 그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유나 씨, 할 말이란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아,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벤치 앞까지 돌진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뛰어내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뭐예요? 유나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안 돼. 유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의 어수룩하고 겁먹은 듯한 표정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살기등등한 지휘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몸이 짐승처럼 반응했다. 그는 유나를 낚아채려던 남자의 팔을 꺾어 매다꿔주며 동시에 귀에 꽂힌 보이지 않는 이어피스에 소리쳤다. 코드 레드 A 지점 대상 피랍 시도. 그의 외침과 동시에 공원 곳곳에 잠복해 있던 연인과 조깅객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재킷 안에서 3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들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공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잡아. 괴한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유나를 다시 낚아채 승합차로 끌고 가려 했다. 유나 씨, 지훈이 그를 쫓았지만 다른 괴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상대의 복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안면을 가격했다. 평범한 인턴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보였다.
유나는 승합체 반쯤 끌려 올라간 상태였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나타나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했다. 지훈이 만일을 대비해 근처에 대기시켜둔 자신의 방탄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실장이었다. 지훈은 마지막 귀환을 제압하고 승합차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내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유나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보안팀이 순식간에 모든 귀환을 제압하고 무릎 꿇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보안팀장이 지훈에게 달려와 깍듯하게 보고했다. 대상은 서윤아 씨는 무사하십니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보호하듯 막아선 남자의 등 김민준에게 향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찢어진 셔츠 소매 사이로 단단한 팔 근육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훈은 유나의 떨림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실장, 경찰 부르고 이 쓰레기들 배후한 여사 당장 증거 확보해서 넘겨. 서진건설 서 회장도 공범이야. 전부 엮어 넣어. 그의 목소리에는 김민준의 어눌함 따위는 1%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수천억을 움직이는 냉혹한 기업 총수 SY그룹 CEO의 목소리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러나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남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평소의 순진한 눈빛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 분노, 죄책감, 그리고 그녀도 읽을 수 없는 깊은 고통. 이 뒤엉킨 낯선 남자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민준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서윤아의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긴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이 잔인한 연극에 막이 내리고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진실뿐이었다. SY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더 헤븐의 그랜드 볼룸은 그 이름처럼 지상의 천국을 구현해 놓은 듯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희귀한 꽃들이 만발했으며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최고급 샴페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바로 SY그룹의 베일에 쌓인 후계자 강지훈 CEO와 몰락 직전의 서진건설 외동딸 서윤아의 공식적인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감돌았다.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헤드테이블 서 회장과 한 여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사채업자를 동원한 서윤아 납치 계획은 정체불명의 괴한들. 그들은 그것이 SY그룹의 정예 보안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에 의해 처참히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어차피 실패한 일 강지훈이 알 리가 없다. 그들은 오늘 이 약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SY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뒤에서 자신들의 모든 횡령과 배임, 심지어 납치 미수까지도 덮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에게 이 약혼식은 파멸 직전의 구원줄이었다. 반면 이 화려한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서윤아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이 보낸 수천만 원짜리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채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공원에서 겪은 지옥 같은 순간, 그리고 김민준이 회장님으로 불리며
괴한들을 제압하던 그 충격적인 반전.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가 강지훈이었다. 자신을 속이고 시험하고 또 자신을 구해준 남자. 그녀는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 하는지, 자신이 이 연극에 어디쯤 서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웅장한 볼룸의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강지훈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준의 어수룩하고 낡은 면바지 차림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빈틈없이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황태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니 그 이상의 위압감을 내뿜으며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서 회장과 한 여사는 처음으로 진짜 강지훈을 마주하고는 자신들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강 회장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강 회장의 짧은 축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두 분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앞서 신부 측을 대표하여 서진건설의 서 회장님과 한 여사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여사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감격에 겨운 표정을 애써 지으며 서 회장의 팔을 이끌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잠깐.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 회장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는 당황한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서 회장과 한 여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강 CEO님께서 먼저 하실 말씀이. 지훈은 그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연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구석에 앉아 굳어버린 서윤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지만 이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또렷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SY그룹과 서진건설의 약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는 약혼식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를. 한 여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지훈은 대답 대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 실장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낯익은 카페의 내부였다. 그리고 한 여사가 김민준 지훈에게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쓰고 서윤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음성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당장 꺼. 한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크린은 즉시 수십 장의 법률 문서와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으로 바뀌었다. 이 서류는 서윤아 씨의 친어머니이신 고 오인숙 여사께서 남기신 공중된 유언장입니다. 내용은 서진건설 지분 3센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유일한 혈육인 딸 서윤아 씨에게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서 회장과 그의 세 부인 한 여사는 지훈이 얼어붙은 두 사람을 가리켰다. 이 유언장을 완벽히 은폐하고 서윤아 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그녀의 도장을 위조하여 20여 년간 그녀의 재산 수백억 원을 자신들의 사치와 부실 경영을 메우는데 탕진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서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스크린에는 그가 서윤아의 도장으로 주식을 불법 매각하고 그 돈이 한 여사의 명품 쇼핑과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맙소사, 어떻게 친딸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하객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아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파렴치한 범죄를 덮기 위해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자신들의 빚을 SY그룹에 떠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이런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며칠 전 어두운 공원의 CCTV 영상. 건장한 괴한들이 서윤아를 승합차로 끌고 가려던 그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한 여사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음성 파일로 재생되었다. 서윤아 그년 잡아 어떻게든 유산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게 해 찢어 죽여도 좋으니까.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한 여사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대 위에서 발악했다. 서 회장은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 그들의 잔인한 범죄가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졌다. 이것은 피가 낭자한 블러디, 포그로, 즉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지훈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다.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마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화려한 하객들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관 수십 명이 볼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서 회장과 발악하는 한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서진건설 서 회장 한 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납치 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안 돼. 이거 놔, 난 억울해. 강지훈 내 이놈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한 여사의 저주 섞인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화려했던 약혼식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모든 하객이 충격과 공포에 질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 회장 부부가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훈은 무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진실의 폭풍 한가운데서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던 하객들도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과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던 거대한 그랜드 볼룸은 이제 깨진 유리잔과 쓰러진 의자들, 그리고 짓밟힌 꽃들만이 뒹구는 텅 빈 폐허가 되었다. 무대 위에는 강지훈이, 그리고 저 멀리 테이블 곁에는 서윤아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은 검게 꺼진 채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반영했다. 유나는 여전히 눈부시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행복한 신부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강지훈이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텅 빈 홀을 가로지르는 그의 구둣발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다. 그는 유나가 있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섰지만 차마 그녀에게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지금 그의 얼굴에는 SY그룹의 냉철한 CEO도 어수룩하고 순진했던 인턴 김민준의 가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오만함과 불신이 불러온 이 끔찍한 폐허 앞에
죄책감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유나 씨,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전부 내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뱉어낸 말은 그가 저지른 또 다른 잔인한 범죄에 대한 고백이었다. 당신을 처음부터 시험했습니다. 유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전 아무도 특히 내게 접근하는 여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내 돈과 지위만을 노린다고 생각했죠. 당신도 서 회장 일가와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노리는 그런 사람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를 연기하며 당신을 기만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본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역겨운 결혼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일도 당신에게 돈을 빌렸던 그 비참한 연극도 모두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내 더러운 수작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면을 벗기려 했지만 정작 가장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잔인함과 오만함에 대한 지독한 부끄러움,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2번 죽였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옥에 내가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듣고 있던 서윤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에서도 마침내 눈물이 둑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눈물에는 원망이나 분노 혹은 슬픔만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24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불신과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아온 저 남자의 영혼을 마주한 처절한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냉혹한 CEO도 가난한 인턴도 아닌 불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아온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유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약혼 없던 일로 하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거절의 말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맑고 강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끔찍한 거래는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짓말, 모든 계약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강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그리고 서윤아, 그녀는 자신을 가리켰다. 우리는 김민준과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강지훈과 모든 것을 되찾은 서윤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지훈은 그녀의 내밀어진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샌드위치 절반을 건네주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던 그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불신 속에 숨어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을 구원해줄 그 손을 굳게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텅 빈 연회장에서 2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이것이 그들의 지독했던 연극의 끝이자 고통스러운 치유의 시작이었다.